분들이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 있게끔 해 놓을게요. 일단은 설정을 해 놓고요. 어깨를 쫙 펴고 설정 끝. 음. 음. 고기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어제가 딱 좋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약간 텁텁한 것 같네. 일단은 고기를 한 입 먹고 날씨가 시원해가지고는 마스터룸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차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네요. 여기가 대로변이라 가지고는 차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도 시끄럽고. 음? 음? 뭐지? 음? 음? 그래.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박춘숙님 안녕하세요. 이동훈님 안녕하세요. 6시에 하는 먹방 뉴스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정규 방송대로 해서 6시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채팅창을 오픈을 시켰어요. 딱 그 시간대에 오픈을 하면은 멤버십으로 하고요. 한 30분 정도 늦어지면은 채팅창을 풀어놔요. 그리고 가끔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는 구독자 설정도 해버려요. 인사를 하신 분은 내가 인사를 해야죠. 차효주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글을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강님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면 하는 중인가요? 토다와 통당님도 안녕하세요. 성강님도 안녕하세요. 명희김도 김명희님이겠지. 안녕하세요. 저렇게 인사를 하는 젠틀함이 너무 좋아요. 진지양 그러는데 진지양이를 그게 뭐지?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사람 이름 같은데 지양 맞나? 진지양이라는 게 뭐지? 사람 이름이에요. 아무튼 뭐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하는 분만 인사를 받을게요. 잘묵나 님이 인사했습니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가오리 님이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나는 유튜버 편집자 님이네요. 그러셔요. 안녕하세요. 편집하기 힘들죠? 네. 재밌으면은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힘들지. 인트의 게임 채널님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이 많네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시는 건가?
음? 검찰청이 폐지가 된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정청래. 내가 그렇게 정청래를 욕을 하는데도 정청래 지지율은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정청래 욕을 하는데 정청래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정청래 씨가 나한테 슈퍼챗 한번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진짜 아이러니해. 내가 정청래 욕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야. 정청래 불러와가지고는 내한테 슈퍼챗 쏴라고 말을 하셔요. 이건 뭐야. 도배하지 마셔요. 도배하면은 24시간 제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윤석열, 석방, 지양님. 그렇죠. 문제가 있어. 오늘은 소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가지고는 약간 습에서 텁텁한 맛이 나. 아무튼 다음번에는 한 2슬라이스만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소고기국 냄새가 나. 맛있다. 근데 어저께 더 맛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흑님, 민주당이 내란이겠지. 아우, 맞아요. 현명한 분이시네. 내란 라이브네. 내란 라이브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방송 언제 끝나냐고요? 보통 뭐 먹방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악기 연습도 해야지. 악기 연습 좀 하고 밥 먹고 그러면은 10시까지 11시 한 11시까지. 그래, 나도 공산당이 싫어. 멸공. 그런데 얘들이 검찰청을 폐지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검찰청을 폐지를 했을까? 왜 검찰청을 폐지를 했을까요? 국민들이 그걸 많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은 한번 봐야지. 여기 보니까 검찰청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한국 정부가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할 예정이다 그래요. 한국 정부가 추석 전에 정청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거지. 정청래가 대통령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할배 대통령의 생각이 정청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정청래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뉴스를 한번 보면은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는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각각 담당할 2개의 신설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야. 그게 중수청 그래요. 우리 이제 알아놔야 되는 거야. 좀 어두운 것 같아. 중수청 알아놔야 된다니까. 2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는 그 검찰청 대신 신설 기관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중수청하고 그 다음번에는
공소청을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거야. 중수청하고 공소청이야. 여기 중수청, 공소청. 저거 애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렇잖아. 검찰청은 언제 폐지가 되었습니까? 검찰청 폐지한 다음에 우리나라 기관은 몇 개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검찰청 대신 저저저저저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공소청하고 중수청이라는 거야.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쭉 읽어보고는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기존의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시설 기관인 중수청으로 가고 그 다음번에는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되며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능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야. 다시 보면은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신설기관인 중수청으로 행안부 쪽으로 간다라는 거겠지. 그리고는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해가지고는 법무부 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 기능이 분리가 된 거야. 수사권이 행정안전부로 간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를 어떻게 조금 얕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들 유리하게끔 해놓은 거야. 본인들 유리하게끔. 국민들한테 지장이 가나면 전혀 국민들하고의 상관은 없어.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경찰로 인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뭔가 부족함을 검사로 넘어가 가지고는 해결할 수도 있는데 경찰 남용도 될 수 있는 거야. 권력 남용. 내가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뭐 큰 범죄라는 그 저지른다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은 일반 시민들 생각을 했을 때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경찰에서 모든 것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는 경찰이야. 대학 동기야. 그러면은 좀 잘 봐줘.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반 개인들이 그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는 가해자하고 뭐 친분 관계인지 아닌지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국민들한테는 불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아무튼 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보니까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검찰에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그러네요.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검찰청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지켜보면 알겠지. 지켜보면은 국민들이 느끼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느끼겠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용호정 님이 글을 적었네. 지금 검찰 개혁하는데 윤석열 석방 되겠어. 아까 전에 여기 나왔잖아. 여기 보면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은 뭐 수사권이 어디에 있어? 행정안전부에 있는 거야. 수사하는 데는. 그러면 저런 거 수사하는데 누가 한 명 골로 보내자 싶으면은 속일 수도 있는 거야. 모함과 음해. 여기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그 다음번에 기소권은 법무부 되어 있어. 봐봐. 수사권을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로 들고 오고 그 다음에는 법무부 쪽으로는 자기네 편 쭉 깔아놔 봐봐. 그러면은 내 편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되는 거고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게 되는 거야. 저럴 수도 있다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리즈너블 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국민이 저질렀는 죄가 행안부로 가야 할 만큼의 큰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하잖아. 저 수사권 같은 저거는 중대범죄 그러잖아. 중대범죄. 중대범죄 아니야. 중대범죄 기준이 뭘까요? 중대범죄 기준. 뭐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사회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 또한 특정 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 다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여기. 오늘은 채팅창에 글 적는 애들이 많이 안 들어오네. 응?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 어제 채팅창에 글 적는 애들, 알바하는 애들 놔뒀더니 세상에 채팅 수익이 1달러 90센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1,900원이 붙는 거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호날두, 딩요 저런 애들 전부 다 뭐 그냥 좌파, 끈앞풀 정도로 생각이 든다. 호날두, 딩요 좌파 끈앞풀 그랬어. 좌파 아니야? 우파야? 호날두, 딩요 우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좌파 끈앞풀이지. 그렇지 않을까? 꿍디, 숭디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유튜브 하잖아. 쩌왕은 밥만 먹잖아. 난 언제 쩌왕처럼 되냐? 난 쩌왕이 나의 롤모델이야. 또 쭉 보면은
검찰청 페이지 배경을 민주당에 있는 한정희 씨가 설명을 한 거야. 정책위원장이야,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검찰에 견제받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에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는 선택적 수사 그래. 그 다음번에는 기소 편의주의. 그런데 선택적 수사야. 저걸 뭘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 가지고는 행안부까지 올라왔는데, 아 이거는 그냥 경찰에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라 그럼 내려간다, 이런 건가? 여기 보니까 특히 선택적, 아니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검찰청 폐지를 했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사, 그다음 기소 편의주의 등은,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 그다음에는 선택적 수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국민 불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검찰청 폐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는 쭉 보면은 검사가 없는 나라는 누구의 천국일까라는 주제의 뉴스 한번 읽어보자고요.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 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어서 그런지 판검사나 의사가 없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 중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검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당 기간 검사가 사라졌던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과 중국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대륙 밖의 국가들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태동한 검찰 제도에 따라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발전시켜 온데 반해 가지고 영국, 그리고는 미 법계의 원조인 영국은 개인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4인소추 제도의 영향으로 검사 없이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하는 체제를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했다. 영국은 그야말로 검사가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경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출되자 영국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기소청을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제도를 가지게 됐다. 검찰 제도의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국도 검사가 수사 자문을 통해 초동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개입해 그에 대한 사법적 지원과 통제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다. 나는 검찰청 폐지를 원한 적은 없어. 중국은 청나라 말기에 대리 원심 편제법을, 아니야, 여긴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에 대리원 심판 편제법 등을 공포하면서 서구식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소련식 검찰 제도를 가미해 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식의 검찰 제도를 가미를 해가지고는 발전시켜 왔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뉴스는 중앙일보야. 내가 읽고 있는 뉴스가
그리고는 또 쭉 한번 보면은 그런데 1950년대 대의 학진 운동 등을 거치면서 문명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특권의식에 기초해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한가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래가지고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검찰이 인민의 적으로 간주돼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됐고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급기야 검찰 기관의 권한은 각급 공안기관에서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모두 경찰인 공안에 넘겨주고 검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네. 와, 이거 무섭다.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한가하는 것으로 이해. 와. 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대중 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다시 수정해가지고는 인민 검찰원 재건 등 검찰 제도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래요. 검찰 제도의 복원을 시도했다. 여기. 아, 뭐가 잘 안 되냐. 아이, 정말.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서구의 검찰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대부분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반면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 이용, 인권 침해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 이 말이 여기 보면은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이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 이용, 인권 침해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는 같아요. 조금은 다른 거는 같은데 또 쭉 또 읽어보면은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다. 나는 중국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중국하고 비교할 그게 못 돼. 우린 어디? 북한이야. 나중에 북한 또 검색해가지고 내가 읽어줄게. 그 다음번에 또 쭉 보면은
그나마 2018년 중국판 공수처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검사에게 남은 일부 수사권마저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 외 중국의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고 공안이 보내온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 과정에서 공안의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중국은 검사가 그저 공안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공안 우위의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쭉 또 보면은 위 내용은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발췌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조직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도 그 한말 이래 서구의 검찰 제도를 본받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처럼 경찰의 수사권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검사에 대하여는 부패 수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대신 중국식 보충 수사 요구권과 유사하게 용어만 바꿔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저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여기 보니까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대신 중국식 보충 수사 요구권과 유사하게 용어만 바꿔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여기 짠. 쭉. 또 계속 보면은 임기 종료 며칠 전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동원해 일부 범죄에 남아있는 검사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부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 박탈은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폐지한 결과가 참담했던 것처럼 검수완박의 종착점은 권력 있는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채팅창에 글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그 다음번에는 윤석열 뭐 사형 어쩌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한민국 사람들일까? 응?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남정네들 나와가지고 검찰청 폐지해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죄값이 가벼워지고
엄한 국민들만 뭐 좀 가벼워질 형량, 범죄 이런 것도 어, 사람 따라서 무겁게 된다라는 거지. 이 시점에 되어 가지고도 윤석열을 지지 안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선동하는 거 아닐까? 아까 전에 저기 왜 검찰 개혁하는 이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잖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음, 누구였지?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 이 사람이 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배경을 설명을 한 거야.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 그렇게 해가지고는 음, 검찰청을 폐지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중국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에 권력 가진 사람들은 죄값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닌 국민들은 가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저 검찰청 폐지는 권력 가진 사람들을 한테만 유리한 거지 국민들한테는 크게 유리함이 복불복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심하다. 이래서 서민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없는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해력도 딸리고 법이 강해질수록 죄를 안 짓는다니까 저렇게 적어놨다. 아휴. 아유, 오늘따라 라면이 쓰네. 저런 국민들이 많으니까 저런 채팅창에 글 적은 거 보면은 진짜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 아니겠어. 선동 당해지니까 거짓말로 선동을 해도 선동이 당해지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
본인들은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아. 폐쇄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선동 당해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본인도 또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읽어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도 법이 강해질수록 죄를 안 짓는다 저런 말을 적어 놓으니까 난독증보다도 더 심한 거지. 아무튼 검찰청 페이지 저거는 하위 30%들한테는 최악인 거야. 죄 짓지 마셔요. 하위 30%는. 한부장 일단은 뭐 조직 개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뭐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믿어보고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뭐 괜찮으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또 뭔가 수정을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 또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한 보면은 음, 아 그렇지 여기 중국 내용은 끝났고 그 다음번에 영국 이야기. 검사가 없어도 천국 같았던 경찰도 경찰 제도만으로는 사법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검찰 제도를 도입해 검사가 기소뿐 아니라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보여준 불합리함을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들어가 가지고는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쭉 이렇게 보면은 짠.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검찰 제도를 폐지한 문화혁명 기간 동안 인민재판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처벌을 받는 중국은 처벌을 받은 중국은 그 누구도 천국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몰수하는 검수완박은 그간 문명 세계에서 발전시켜 온 검찰 제도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질적 의미의 검사, 세계 표준의 검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검사가 없는 세상이 범죄자의 천국, 권력자만의 천국이 아닌 진짜 모두에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채팅창을 풀어놓으면은 온갖 짭새가 다 들어오는 거야. 저 검찰청이 저걸 폐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권력 가진 사람은 그가 지었는 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웃자겠냐?
이것도 한번 보자. 검찰이 없는 나라. 오랫동안 법 위의 권력이라 불리던 검찰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이하 검찰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검찰개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 기능을 없애 공소만 담당하게 하는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감독 등으로 제한한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감독 등으로 제한한다.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감독 등으로 제한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그러니까 저게 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지를 모르겠어.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도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저 파워만 엄청나게 세지는 거지. 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러면은 저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번 바뀔 수도 있겠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해야 되니까.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속으로 신설된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전달하는
공소청도 만들었습니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하고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도 만들었습니다. 그 잡일하는 거야. 저걸 변호사 측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호사가 되는 거고, 공소, 제기, 유지, 업무, 전담,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율을 위해 가지고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다. 관건은 실행 방법이다. 발의된 검찰 개혁 법률안들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복리에 맞는 방향인지, 둘째, 국가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되면서 국가 전체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이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찰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옮겨간다는 보장이 없고, 새 기관이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동안 경찰에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질 것이라는, 더 많은 부하가,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경찰에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뒤 경찰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졌다.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은 2021년 9.7%, 쭉 해가지고는 점점 늘었다라는 거. 점점 늘었다. 경찰 내 수사 부서는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근무 환경 개선이 더뎌 순번을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깊이 보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 삭제가 기관 간의 책임 회피와 수사 지연을 심화시켜 국민 불편과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피해자에겐 자기 사건을 다루는 기관의 이름보다 얼마나 더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이런 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법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사건 처리의 지연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제거하면 오히려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는 명확하나 공소 제기나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마저 금지되는지에 대한
의무는 법령상으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예컨대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진 경우 또는 자료가 아닌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 진술의 믿을 만함을 확인해야 할 경우 등의 검사의 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다.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가 기계적으로 한 1차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이러한 보완 수사에서 시일이 오래 걸릴 경우 수사 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와 공소의 유기적 연결 단절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그래. 부패, 경제, 범죄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중대범죄 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를 신설 조직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존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렇지. 특히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는 검찰 개혁 여론이 뜨거울 때마다 검찰이 내놓은 반론이기도 하지만 실무 현장이나 한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게 행안부로 갔다라는 게 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지. 수사권하고 전부 다. 여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패, 경제범죄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중대범죄 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를 신설 조직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존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 이거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그럴까, 북한하고 짓는 그런 모든 불법적인 문제도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수사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저 검찰청 페이지는 의원들의 권력을 더 막강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는 권력을 남용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걸로 보여서. 그러면 국민들은 뭐 이 정도는 경찰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래 버리면 그냥 경찰에서 유죄 무죄 판결 끝 아닐까? 내가 봐서는 검찰청 페이지는 심각하다는 거지. 권력 남용, 그 다음번에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독재성, 이런 것에 강한 나라는 공산주의야, 사회주의. 그렇게 가고 있는 초입이잖아.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했는 흘렸다. 미안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런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무지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선동은. 그 무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동을 시키는 거야. 선동을 시키면 선동을 당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파보려고 생각도 안 해. 깝깝하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글을 족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굳이 내 영상을 죽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응? 그렇지 않아요? 라이브 와가지고는 이렇게 채팅창 글 적은 거 보면은 딱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내는 댓글러들 딱 표가 나. 자기네들 글만 적고 가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리고는 내 방송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듣지 말라고 하겠어. 진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명함을 주니까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대들이 계속 무지함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검찰청 페이지는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마이너스야. 아, 기분스럽게 들고 와가지고 오늘 뿌려서 밥 있는 거 마시 먹어야지. 최소한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래도 경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하겠냐고. 내가 봐서는 채팅창에 알바하면서 막 그런 애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떡하겠어.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 많은 거지. 안타깝다. 전두환 때보다도 더 권력 남용이다. 더 독재일 거고. 내 편은 무조건 오케이지만 아니면은 찍어 누르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뭐 지켜보면 알겠지. 여기 또 쭉 보면은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주권, 혁신, 경제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획 예산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그러고는 기획재정부라는
예산 기능을 맞는 기획 예산처를 만드는 거야.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가지고는 기획예산처야. 그리고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개정부로 개편해가지고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경제부 총리를 겸임한다는 거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라 다 자기네들 한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을 어떻게 써도 모른다는 거지.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보고 있으니까 막 가ban 것 같아. 전부 다 뭐 점점 더불어민주당의 공산당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온 곳곳에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저러면은 진짜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좋은 거야. 과거에 좀 봐주십시오 그랬던 그런 것처럼. 그렇다니까.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별로야. 저희들 지금 내는 정책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선 그렇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두환 때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독재인 것처럼 느껴졌지. 근데 독재는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얘들은 권력 남용의 권력 남용의 독재가 보여지는 거야. 모든 게.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저 뭐야? 수지 돈 벌려고 풀어놨잖아. 누굴 탓하세요? 쓰라고 풀어놓고서 뭐라는 거야? 채팅창 말하나? 야, 채팅창에 뭐 내가 채팅을 쓰게끔 풀어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대화가 되는 멘트를 적어야지. 본인들 동네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갑지. 응? 뭔가 대화가 되게끔 말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보면은 이상한 글만 적어놓잖아. 대화가 돼? 대화가 안 되잖아. 꼼수가 많이 보여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꼼수가. 한번 보자.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쟤들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저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근데 결과는 아니었잖아. 영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그렇고. 그래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찰청을 신설을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아니었고, 계속 경찰의 파워가 더 세졌고, 그러고는 국민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불합리하다 이런 거. 보자. 정치 보면은
정세윤이네. 응? 뭐 다 장단점은 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원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폐지를 했다 그러면 뭐 넘어가는 거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 정세현 이 사람 누구야? 통일부 장관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쟤들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거야. 검찰청 폐지는 북한하고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마인드 가진 사람 많아. 북한 사람인지 간첩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 많아. 음, 여기 보니까 아니야. 자꾸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읽고 보고 막 그러면은 나도 이상하게 느껴지겠다. 그냥 넘어갈래. 보자. 오늘 뉴스, 오늘 증권에 있어가지고는 하나 시스템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뭐 영국에 가까워. 하나도 영국에 안 가까워. 영국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딸리는 거겠지. 누가 영국에 가깝다 그래. 보자. 기자협회보 그런다. 권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취재하는 것이 기자 정신. 한국기자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 회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11월로 잠정 연기됐다면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협업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국회와 대통령실 조금씩 응답하고 있다 등등 했는데 몰라. 요즘 기자들 이렇게 보면은 형평성 없어 보여진다라는 거지. 나도 옛날에 기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는 학창 시절에 기자도 돼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 기자들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 없게 기사화 한다라는 거지. 와, 검찰청 해제 정부 조직법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찬성이 174표 반대 1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찰청은 해제가 되었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공수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수처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관한 거는 행안부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지. 또 쭉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음.
저 뭐지? 음, 두나부 결합 그러네. 네이버하고 서울경제다. 이제는 내가 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딸리는 것 같아. 뉴스를 읽어보면 국민의힘이 딸리고 있다라는 거 느껴져. 목고 스쿼트는 너무 해석이 아름답게 해석을 하는 것 같다. 응? 쟤들의 플랜은 있잖아. 쟤들의 플랜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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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네요. 내가 봐서는.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선호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거지. 무지하니까 속이는 거겠죠. 무지하니까 속이는 거고 속아 넘어가는 거고. 싹 다 반대해도 모질이 취급하며 밀어 붙여 카톡 내부 폭로 터졌다. 뭐지? 15년 만에 단행한 카카오톡 개편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부 개발자들이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그러네요. 응? 아이 정말 뭐가 또 아직까지 보류된 검토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야. 왜 그러셔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잖아. 여자하고 아이들이 타겟이지 뭐가 여자하고 아이들이 타겟이야. 아, 좀 이상해. 응? 신고. 뭐가 여자하고 아이들이 타겟이야. 잘못된 정보. 자,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아, 이것도 아무튼 이상한 걸 또 쭉 보면은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이 카카오로 인증된 한 이용자가 개발자 욕은 하지 말아달라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래요. 해당 글은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고충을 담고 있었다. 작성자는 이번 업데이트는 여러 기획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1인 기획 작품으로 봐달라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겠나. 기획자, 디자이너가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 음. 기획을 했으면은 기획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디자이너가 컬러를 뽑고 그 다음번에는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쭉 또 읽어보면
어딜 가나 개발자 욕뿐이라 주변 사람들 자존감이 박살나고 있다며 개발자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 같은 회사로 표시된 다른 직원들도 잇따라 댓글을 달며 공감했다. 이들은 내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편이 강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구성원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싹 다 반대했다. 반대하면 모질이 취급하면서 밀어붙였다. 회의에서 의견도 내고 사내 문서로 반대 의견을 써봤지만 돌아온 건 무시였다.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탈퇴한 사람이 없으니 이대로 가보자는 마인드라고 한번 탈퇴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는 걸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뭔가 좀 바뀐 거는 같아.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는데 봐가지고. 근데 광고도 너무 많아. 일부 사용자들은 앱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하거나 구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완전 뭐 탈퇴를 하고 그러고는 새로 새 디자인의 카카오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나아. 옛날 거보다 새로운 게 낫다니까. 옛날 거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서 별로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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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15kg 감량이라 그러네. 나는 먹방 뉴스 하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찐 거야. 한 3kg 쪘나? 그래가지고는 결기죄로 해가 운동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빼야지. 한번 보자. 보석 신청. 윤석열의 재판부. 석방 안 되면 출정 거부하겠다는 거냐. 한겨레 여긴 제목 자체가 별론 것 같다. 좀 괜찮은 제목의 기사 내용을 봐야지. 음, 유엔 연설. 잠시만. 그거 읽기 전에 이거 한번 보자. 유엔 연설 나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 그런데 뉴욕 도착 그래. 뭘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대표해가지고는 연설할 예정인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5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그래요.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은 이 김성경 외무부상을 포함해가지고 북한 대표단이 오후 11시 45분 중국 베이징발 중국 국제 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요. 뭔가 좀 심상찮은데? 김 부상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양자 회담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북한 대표부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북한에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래요. 북한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년에서 2018년 이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는 별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다. 북한의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고 삭제. 차관급인 김부상의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봐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비핵화 포기야. 비핵화 포기. 핵 보유 포기. 비핵화 포기. 그러니까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북미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진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데 기초하여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며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그런데 그 다음날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미국 국무부 역시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네. 아울러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날 북한의 미얀마 무기 수출 등과 관련된 기관과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네. 이거 맞을까?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잖아. 여기에. 이게 또 날아가 버렸네. 짠.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엔 정보기술 노동자가 사기에 연루된 북한 관료와 러시아 조력자 등을 제재했고 7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인력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야, 저거는 획기적인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미국 국무부 역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북한의 미얀마 무기 수출 등과 관련된 기간과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근데 무기 수출 등과 관련된 기간과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거하고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다는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아이러니한데. 기사가 이거 잠시만 칼 페이스트를 해놓고 이 기사가 이델리아 무기 수출.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그러고는 무기를 수출하는 걸 금지를 시키겠다라는 거겠지. 또 유사한 뉴스를 또 한번 보자. 이러면은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식장이 아이러니해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의 조이대 압박, 조이대 띄워주는 꼴, 여당 사실관계부터 확인. 조이대한테 뭐 사실관계 확인 그러지 말고 서영교 불러가지고는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야. 나 이제 종료할게요. 악기 연습해야 되겠다. 바이바이. 종료요. 바이바이.